상담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자로 2에서 3주 진단을 받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통상적인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 등을 합산하여 100만원 내외의 조기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분은 사고일로부터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상이 호전되기를 기대했지만 목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허리에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저림 증상으로 수면까지 방해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뼈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 결과를 들며 단순히 환자의 꾀병으로 취급받으며 합의를 종용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보상스쿨에서 실제 진행했던 케이스를 통하여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손해액을 산출하는 실무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상스쿨의 사건을 의뢰하신 50대 여성 교사 A씨의 사례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로 차량 트렁크가 절반 이상 파손되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초기 진단은 요추 염자 이주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따라 15만원의 위자료와 약 80만원의 휴업 손해 및 향후 통원 치료비를 추산하여 총 12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엑스레이상 뼈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과 2주 진단이라는 표면적 기록에만 근거한 산출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행 시 우측 다리에 심한 당김 증상을 겪고 계셨고 이는 단순 근육 뭉침이 아닌 신경근 압박을 시사하는 전형적인 징후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방사통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척추 질환을 100% 사고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법원과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사고 기여도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기본 맥브라이드 장애율은 23%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사고 이전 허리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점과 사고 기록 장치인 EDR 데이터와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바탕으로 사고 기여도를 50%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술 없이 보존 치료만 시행한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최대 허용치인 50%를 적용한 23%의 절반인 11.5%의 노동 능력 상실률을 확정받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원칙적으로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는 보존적 치료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환자가 6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거나 조기에 보상 관계를 종결하고자 할 때는 향후 발생할 장애를 의학적으로 추정하여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조기 합의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근전도 검사를 통해 우측부의 요추 5번 신경근 병증이 확인되었고 이는 MRI에서 확인된 병변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1.5%의 장애율이 최소 24개월 한시장애로 인정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의 월 평균 임금 370만원의 장애율 11.5%를 곱하고 2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개수 22.8을 적용하면 상실수익액만 약 970만원이 산출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이처럼 명확한 수치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셔야 합니다. 보험사는 최초 의뢰인에게 단순 2주 염자를 기준으로 12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보상스쿨에서 의무기록과 영상 판독지 및 차량 파손 기록을 종합하여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50% 외상기여도 2년 한시장애가 타당하다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험사 역시 명확한 신경근 병증 검사 결과와 객관적 검토를 거쳐 향후 장애평가 시 지급해야 할 상실수익액 추산분과 향후 치료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환자 본인 과실 비율 10%를 상계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850만원의 합의금을 도출했습니다. 이는 무작정 치료를 연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객관적인 의료 데이터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수치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치화 과정을 철저히 거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단순 2주 진단이라도 차량 파손 등 충격의 정도가 크고 방사통 같은 구체적인 신경 증상이 동반된다면 표면적인 진단 주수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세 의무 기록을 검토하고 MRI 등 영상 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통증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통증 호소는 배척되지만 사고 경위 분석과 관계 법령을 대조하여 의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는 정당한 합의금 산출의 절대적인 기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염자 기준의 산출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판독을 통해 기왕증과 사고 기여도를 명확히 분리하는 절차를 선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실무 쟁점을 정리해보면
먼저 사고 직후 1주에서 2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방사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주치의 판단하에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의 지불 보증으로 MRI 촬영을 진행하여 원인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더라도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단순 팽윤 상태이거나 기왕증이 100%로 판명된다면 상실 수의액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무기록을 통한 사고 기여도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 결과와 신경학적 결손 상태를 종합하여 향후 잔존할 장애를 의학적으로 추정해 내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단순 진단 주수나 보험사의 부당한 감액 통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스쿨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실무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